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최신 뉴스 분석을 한 끗 다른 시선으로 분석해 드림으로써 단 1%라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에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다음 대장은 이 주식입니다. 천조 2차 전지 시장 최대 수에 지금부터 딱 5배 올라갈 이 주식 어떤 기업인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다양한 종목들과 함께 2023년도 마음 편하게 가져가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지금 무료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죠. 영상 끝에 여러분들께 무료 자료집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과 함께 유망업종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자료집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뭐 어떤 기술이 뭐 중요한 거고 어떤 기술이 대단한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차 전지에서는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올라가는 거죠. 뭐 한 번 충전하면 5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한 800km까지 달릴 수 있다면 뭐 대단히 발전한 거겠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보통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양산을 안정성 높게 양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기업들이 100개의 배터리를 만들면 지금 분량이 한 20% 난다라고 전제하면 80개 정도가 판매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되거든요. 그죠? 양산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도 중요해요. 이거 반도체에서도 이 수율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만들어진 자동차가 안정성, 화재가 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배터리는요, 화재가 잘 납니다. 대한민국의 배터리는 요즘 화재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날 수 있는데 그냥 화재가 났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아직도 그냥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나는 배터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확실히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업들의 이 생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단기간에는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점유하겠지만 특히나 뭐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다음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는 시장에서 아마 미국은 중국의 배터리가 아닌 한국의 배터리, 뭐 물론 뭐 중국을 견제하는 느낌도 있겠지만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그리고 배터리 완성차 기업들은 엄청난 실적을 낼 만한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배터리 업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주가 더 올라간 편입니다. 기업의 가치와 시장의 성장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것도 좀 모자라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5년 정도는 2차 전지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떠오르고 있는 기술은 바로 뭐냐면 하이니켈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니켈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건데요. 최근에 이 하이니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LNF 테슬라에 3.8조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LNF는 테슬라에 3조 8천억 원의 지금 이제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을 계약하기로 체결했습니다. 제품 공급 기간은 내년 초부터 2025년도 말까지 2년간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매출액 지금 현재 9,708억 원의 4배를 넘어선 엄청난 규모입니다. 4배를 넘어섰다라는 건 뭐 지금 이게 2년 정도 계약이니까 따져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작년 매출 대비해서 2배씩, 최소 2배씩은 이 LNF의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LNF가 공급하는 하이니켈 양극재는 전 세계 테슬라 자체 생산 배터리 공장에 공급된다라고 합니다. 아마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시장의 가장 터줏대감이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7조를 투자해서 승부수를 던진다고 합니다. 양극재 1위, 일본 핵심 소재 1위, 중국 함께 겨눴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에코프로가 전 세계 1위로 들어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 측면에서 일본 기업을 따라잡아 세계 1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양극재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나가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피해 나가려는 의지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 시장에 수출하겠다는 그 부분이죠.
매출의 핵심은 하이니켈 양극재로 니켈 함량이 높아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에너지 밀도가 뛰어납니다. 뭐 이 니켈을 많이 쓰면은 안정도가 떨어지는데 이 안정도를 다른 패키징 기술로 커버하게 되면서 하이니켈 기술이 최근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죠. 에코프로가 전년 에코프로가 던진 7조 원의 대규모 투자 안에는 이 같은 일본 최고의 하이니켈 양극재 기업을 조만간 따라잡겠다라는 계산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매출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올라갔고 오늘도 LNF라는 기업이 막 올라왔죠. LNF 뭐 주가 막 급등했죠 오늘 갑자기 거래 정지 들어가더니 18%까지 급등해서 나왔습니다. 뭐 에코프로야 뭐 안 보셔도 아시겠죠. 뭐 워낙에 많이 보셨을 테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꽤 많이 더 올라가고 더 대단한 기업이겠지만 지금 좀 비교적 덜 올라가서 다시 순환매를 통해서 다시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하이니켈 다음 기술은 무엇인가? 이게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될 만한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하이니켈 다음은 무엇일까? 다음 먹거리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4세대 배터리로 떠오르는 것들 중에서 딱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전고체 배터리와 원통형 배터리였습니다. 근데 원통형 배터리는 제가 워낙에 꽤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뭐 사용료가 좀 느리고 뭐 이런저런 단점도 있다라고 해서 설명드렸는데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오늘 날짜로 나온 기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힘싣는 이재용 삼성 SDI 수원 사업장 전격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화재 위험성은 낮다. 심지어 충전 속도도 빨라.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에너지 밀도도 높아서 주행 거리도 높고 화재 위험성도 낮고 심지어는 충전 속도도 빠릅니다. 엄청나죠? 이 장점만 모아놓은 겁니다. 생산 라인을 지난해 3월에 착공했으며 올 상반기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엄청난 양산까지 아니겠지만 시제품들이 조금씩 테스트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기술 검증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시점은 2027년으로 예정된다고 합니다. 예, 보통 이 시기까지 이번 연도 상반기에 공장을 만들고 나서 빠르면 2025년도, 2027년도부터 양산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 기간 동안 뭘 할 가능성이 높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수율 얼마나 100개의 생산품들 중에 90개, 80개 이상을 뽑아내기 위한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미세 조정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거쳐서 본격적인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삼성의 SDI의 배터리 초격차 전략이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주행 거리가 800km라고 하죠. 삼성 종합기술원의 기술 기반 수원 연구소 내 구축이 돼 있고요. 화재 안정성 높고 에너지 밀도 향상, 1회 충전 8km여야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무작정 중대형을 하기보다는 소형부터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뭐 전고체 배터리는 좀 방식이 좀 다르죠. 뭐 해당 시장에 조금 유망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에코프로도 그래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에코프로하고 뭐 이수화학 같은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 읽어올 필요 없는데 이게 중요해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공동 개발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의 SDI가 시도하고 있는 것도 황화물계거든요.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가 도대체 뭐냐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게 이 음극재 고체 음극재에 사용되는 고체 전해질에 사용되는 게 뭐냐면 바로 황화물계입니다. 고체 전해질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황화물계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안정성과 뭐 성능이 비교적 깔끔한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라고 할 만한 기술이 전고체 배터리예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기술력 뛰어나고 정말 대단한 기술이고 꿈의 배터리지만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황화물기를 대신한 무언가 어떤 것을 찾지 않는 이상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이게 상용화 되냐 마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니켈 쪽으로 비용도 저렴하고 적절한 쪽으로 이동하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용이 안 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쓰이긴 쓰일 겁니다. 어디에 쓰일 것 같느냐? 라고 생각하면 저는
바로 요런 데 쓰인다고 봅니다. 자, 포함해 보겠습니다. 벤틀리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 2025년부터 매년 전기차의 투입. 벤틀리는 모든 제품군을 단 8년 만에 전기차로 전환하고 모든 생산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10년간 영국의 크루 본사 시설 개선과 연구 개발에 25억 파운드, 하나 돈으로 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벤틀리의 첫 전기차는 2025년도에 베일을 벗을 전망입니다. 2030년도에는 오직 전기차만 판매한다는 브랜드로 전환하고 탄소 중립 목표치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년 최소 못해도 20%씩 5년 안에 최초 자동차가 나온 다음부터 5년 동안 5배 정도는 성장해야 100%를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 하이엔드 비싼 명품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 현재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페라리도 마찬가지죠. 2030년도에 전기차 40% 판매한다고 하죠. 근데 이런 전기차들에 뭐가 들어간다?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페라리 내용 보겠습니다. 2026년 전기 전체 출고의 5%를 2030년도에 40%를 전기차로 판매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전까지는 2025년에 첫 전기차 스포츠카를 출시한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4개 배터리 공급 업체와 협력 중인데 그중 하나가 한국의 SK온입니다. 자, 근데 그는 향후 전고체 배터리 개발 능력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 업체를 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2025년부터 첫 스포츠카를 선보인다라고 이미 예정이 나왔는데 이때 타이밍을 보시면요. 전고체 배터리들이 하나둘씩 생산돼서 나올 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들의 전고체 배터리 도입이 추진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확실히 우리가 하이엔드 비싼 자동차들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봐야 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양산차에서는 하이니켈이라든가 원통형 배터리로 비교적 안정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주행 에너지 밀도 좀 낮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절하게 비용을 주고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뭐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소형 해치백 자동차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이엔드 자동차, 굉장히 명품 자동차들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하이엔드 자동차 그리고 뭐 F1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레이싱 들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에 아마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될 거라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지금부터 열심히 테스트를 거쳐서 한 2년 정도 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된 주가는 어디 있을까요? 아직 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매출이 날 것 같진 않으니까 그렇겠죠. 지금 서서히 과거에 정말 지금 LNF가 저점에서부터 슬슬 기어 올라갔대. 지금 LNF급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LNF의 한 파급력을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신차 내놓을 때마다 최고의 성능을 바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들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이 파동의 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영향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관련된 주가들이 미래에 조금 더 큰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도 분명히 먹거리가 남아있다라는 부분, 시장에선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넣어두시고 지금 들어오는 순환매에 맞춰서 단기 거래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첫 번째는 CIS라는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이 있고요. 자회사인 CI 솔리드를 통해 대체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형 장비 및 소재 기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CIS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막 장비 공급하고 많이 시작되겠죠. 그죠? 이 장비 기업들이 특히나 저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본격적 양산을 시작할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보통 2025년부터 보통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거고 본격적인 풀 가동은 2027년인데 그동안 뭘 잡는다고 했어요? 수율을 잡는다고 설명드렸죠. 장비를 그냥 갖다 놓는다고 해서 배터리를 그냥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수율, 얼마나 100개의 배터리를 생산하면 정말 90% 이상의 배터리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배터리. 불량이 없는
불량이 아닌 정상적인 배터리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미세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과거에 해놨기 때문에 LNF 같은 기업들이 대박을 칠 수 있었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CIS 해당 기업이 지금부터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더 큰 매출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화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의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재활용을 위한 정제 시설도 함께 운영되는데 정제 공장은 배터리셀 업체에서 생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서 합니다. 이게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도 하고요. 밑에 전고체 배터리를 대비한 전고체 전해질 개발도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개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화기업은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께 뭐 제시해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CIS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기업은 미래컴퍼니입니다. 미래컴퍼니는 2024년까지 전고체 전지 정보 과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021년에는 이 과제에 정부와 함께 삼성 SDI의 지원을 받는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전고체 배터리 이슈 이재용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연구소를 방문하자 미래컴퍼니가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습니다. 뭐 진짜 여러분들은 인수합병 되진 않겠죠. 하지만 단기 상승세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종으로 넣어두시고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2023년도 유망업종 자료집 드린다 설명드렸죠. 유망업종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업종 자료집은요. 이재진의 사안까릴리라고 핸드폰에서 혹은 PC에서 뭐 받으실 수 있는데 보통 핸드폰에서 많이 받으시죠. 핸드폰에서 이재진의 사안까릴리라고 여러분께 접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면 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라고 삼각형 모양 땡땡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검색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스토어에서 똑같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고 접속하셔서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급등천주, 장전시황, 보통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 컨텐츠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다 무료입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무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도 정말 심플하게 이용하기 좋게 개인정보 요즘 중요하잖아요.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번호 필요 없고 그냥 아이디만 비밀번호 요것만 작성하시면 잘 만들 수 있게 쉽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단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아이디 만드세요. 매일매일 접속하셔야 되니까. 매일매일 접속하시면 여러분들께 급등천주, 장전시황 다양한 컨텐츠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무료 자료집 보시면 급등 추천주에 접속하셔서 공직을 세 번째 보시면 자료집 있습니다. 아래 PDF 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이 무료 자료집 이외에도 무료 급등 추천 종목, 매일매일 주말을 제외한 무료 급등 종목, 단기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시작하기 정확히 30분 전에 여러분들께 시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고 주요 변동 요인은 무엇이며 우리 주요 지표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까지 싹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테마 이야기도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일자 상승 테마 뭐 이런 것들 오늘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함께 바로 오늘자 뭐 AI 테마들 더 모아가는 게 승률이 있어 보인다. 2차전지 전기세 쪽은 비중을 좀 줄이셔라 라는 이야기를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제 의견들을 내어드리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쭉 적어드리면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30분 전에 보통 아침 9시 딱 되기 전에 30분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무료 시황 꼭 확인하시면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2023년 이거 보시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보시면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장이 마감하고 강력한 종목들 이 종목들 알아야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요거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재진의 상한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셔서 다양한 무료 콘텐츠들 싹 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100% 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잡아나가기 위한 노력 우리가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